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가 제법 따스해졌습니다. 3월 넷째 주 복지TV 전담방송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장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읽고 쓰며 표현하는 교육 공간이 새롭게 문을 열었는데요.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문학교육 현장을 이윤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흥교육지원청이 3월 17일 용산면 함성행복배움터에서 노벨 문학작가 학교 입학식을 열고 문학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입학식에는 관내 12개 학교 초중학생 33명과 보호자, 지역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폐교를 활용한 교육 공간을 기반으로 학생 중심 독서, 인문 교육을 강화하고 장흥형 특화 교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위촉장 수여와 테이프 커팅, 기념 식수, 특별 강연과 오리엔테이션 순으로 진행됐고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해 학생들의 출발을 응원했습니다. 노벨 문학작가 학교는 문학 수업을 중심으로 시, 소설, 웹툰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반과 중등반으로 나눠 수준별 교육을 진행합니다. 에듀택시 9대를 활용해 방과 후 공동교육과정 형태로 이동과 운영도 지원합니다. 폐교 활용 교육이 지역 인문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장흥의 문학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 인재 발굴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이윤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 행정 수요에 걸맞은 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 동부권 도의원들이 동부청사의 역할 확대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청사 증축과 조직 개편 필요성까지 언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홍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동부권 도의원들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전남 동부청사 증축과 조직기능 확대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도의원들은 동부청사에서 성명서를 내고 통합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지려면 동부청사의 실질적 기능 확대와 행정체계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부권이 전남 GR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권인 만큼 통합 이후 행정수요에 걸맞는 거점 기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특별법에 통합특별시 청사를 동부, 무안,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현재까지 동부청사 역할 강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도민 언론 소통 공간과 의회 기능 수행 공간 등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다며 청사 증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석유화, 철강, 해양수산, 일자리, 투자유치, 관광 등 동부권 밀착 정책 부서의 이전과 조직 재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장 예비 후보자들에게 관련 공약 제시를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홍경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꽃 무궁화를 활용한 지역 공간 조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성과 의미를 담은 경관 조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평군이 무궁화공원 조성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나섰습니다. 지역 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정아림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 한평군이 나라꽃 무궁화의 저변 확대와 한평천지 무궁화공원 조성을 위해 한평근화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평군은 지난 17일 군수실에서 해박식을 열고 무궁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공원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원 조성이 단순한 식재 사업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 공간이 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은 공원을 통해 무궁화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 방문객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경관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무궁화 식재와 체계적인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보급과 홍보 활동 등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한평군은 무궁화 공원 조성을 계기로 나라꽃 선양 사업을 이어가고 지역 관광 자원과 연계한 성과 확대로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무궁화 공원이 조성과 운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는 쉼터가 되고 관광객에게는 한평을 기억하게 하는 명소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정아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제10회 여수음악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연과 인재 육성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와 연계해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도시의 문화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여수시의 움직임을 김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시청 상황실에서 여수음악제 교향악단과 제10회 여수음악제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식에는 정현구 여수시장 권한대행과 여수음악제 교향악단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관 간 협력과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클래식 꿈나무 육성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여수음악제는 2016 여수 세계선 박람회와 연계해 운영되며 국내외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클래식 공연을 선보여 문화도시 여수의 위상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제10회 여수음악제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GS 칼텍스 예울마루와 여수시 일원에서 열리며 교향악단과 국내외 음악가들이 참여하는 공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섬 박람회와 맞물린 음악제가 여수의 문화 관광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릴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전남의 정책과 현안, 그 이면에는 어떤 고민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남 곳곳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펴보는 전남 정치다락.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이어갑니다. 전남의 삶을 돌보는 분들과 더 가까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전남 정치다락입니다. 오늘은 여수시 의회 박성미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지역구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또 지역민들도 많이 더 자주 뵈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어떻습니까? 바쁜 시기에 불러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늦게 도착해서 죄송하고요. 먼저 대담에 앞서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과 여수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부터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복지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정의 어려움이 아이의 삶과 지역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동안 재난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 지원, 아동과 취약계층 복지정책, 그리고 지역 공동체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화재 피해 주민 지원과 저장 강망, 의심 가구 지원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의원님. 방금 말씀해주신 두 주제가 사실은 분야는 다르지만 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공통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을 함께 고민하게 된 배경부터 들려주시죠.
겉으로 보면은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보이지만요. 재난과 그 위기는 어느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그 가정이 무너지거나 그리고 삶의 터전이 화재로 인해서 없어졌거나 그리고 저장각막이라는 그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제도화를 만들어서 좀 정치망 안에서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먼저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재는 한순간에 삶의 터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재난입니다. 네. 그동안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너무 제한적이었다. 이렇게 지적도 있는데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크게 지원이 되고 또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전소, 반소, 부분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군요. 예. 전소는 70% 이상 전소됐으면 1,000만 원의 지원을 받는 거. 그다음에 반소는 30%에서 70% 그 중간에 이제 되면은 500만 원. 그리고 이제 부분소는 아주 미비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300만 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좋은 것은 여비입니다. 숙박을 지원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14일간 그 화재 속에서 트라우마를 좀 다른 곳에서 안전한 곳에서 숙식 제공받을 수 있는 그 예산 또한 마련을 했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상담입니다. 이분들의 상담을 통해서 사후 관리까지.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또 그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마중물도 될 수 있고요. 정말 이런 이 법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그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따뜻한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저장강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 시청을 하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잘 인지를 못할 상황이 되는데요. 저장강박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걸 지역사회에서 복지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봉사하는 사람들 손에서 자원봉사 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보면 너무 많은 경우에는 그 집보다 훨씬 많은 쓰레기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도화 만들어서 정말 그 가정에 물건을 버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 가정이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정리 차원에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리 이외에도 실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신고 의무자가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그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기 가정을 본인이 발견했었을 때 읍면동을 통해서 말을 하면 그럼 이분에 대해서 살해를 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마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촘촘한 복지라는 것이 단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함께 가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생활에도 이게 연관이 돼서 개인에게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나 인권 문제는 또 어떻게 잘 보완하고 또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적인 개입이 아니고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변의 인적 자원을 찾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분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 이유에 솔루션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다 같이 가동을 시켜가지고 이분이 잠시 거처를 옮겨서 다시 내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 박승미 의원께서
여수 시민들의 그 사각지대가 없는 정말 촘촘한 그 인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 정책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과 여수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듣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리고 필요한 조례와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의 삶을 지켜주는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여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지TV 화이팅! 지금까지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계신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춘천시에서 내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묘목 2만여 주가 시민들에게 배부되며 나무 심기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습니다. 춘천시는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구례군 보건의료원,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 등 관계기관이 어르신들을 위한 암 예방의 날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예방으로 삶을 건강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어르신들에게 암 예방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이번 캠페인이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영암군에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준공했습니다. 총 55억 원이 투입된 시설은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남의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전남사건 집입니다. 봄철로 접어들며 바다 위 상황이 예년보다 더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전남 해역 곳곳에서도 긴급 상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화재와 부상 등 다양한 사고가 동시에 이어지며 현장의 긴장감도 높습니다. 사고 대응 과정과 당시 현장 상황을 오늘 전남사건집에서 이단비 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3월은 기상변화가 잦고 해상 환경이 불안정해 어선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해양수산부가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남해역에서도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등 해양사고가 잇따르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인천에서 광양항으로 향하던 2만 톤급 컨테이너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선박에 적재된 숯 컨테이너에서 자연발화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당직자의 초기 진화와 해경의 안전관리로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기상 악화 속 응급환자 이송도 이어졌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인근 해역에서 긴급 피난 중이던 중국 어선에서 발생한 환자 2명을 구조했습니다. 한 선원은 두부 타격 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고 다른 선원은 작업 중 팔과 손가락 골절을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높은 파도 속에서도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환자들을 보건지소와 육지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해경은 이번 사례처럼 해상에서는 화재와 부상 등 다양한 사고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장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기상악화가 예상될 경우 무리한 조업을 자제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즉시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2, 3월과 같은 사고 취약 시기에는 작은 방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바다 위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사회의 변화를 읽어보는 트렌드 열람실입니다. 한때 휴가를 모아서 여행을 길게 떠나는 게 당연한 공식처럼 여겨졌죠. 그런데 요즘은 이 공식을 깨는 새로운 여행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멀리 오래보다는 가까이 짧게, 대신 더 자주 떠나는 건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쉬어가는 여행 트렌드를 오늘 김선아 캐스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여러분 여행 떠날 때 보통 며칠 정도 다녀오시나요? 한번 길게 휴가를 내서 멀리 해외여행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요즘은 여행의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짧게 자주 떠나는 여행입니다. 실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절반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올해 여행을 짧은 일정으로 여러 번 떠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쉬기보다는 연차를 나눠 쓰며 여행의 횟수를 늘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는 건데요. 또 여행 한 번에 사용하는 연차도 이틀에서 사흘 사이가 가장 많아 짧은 일정이 하나의 기준처럼 자리 잡은 모습이죠. 어쩌다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시간을 바라보는 기준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긴 휴가를 한 번에 내는 것보다 일상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틈틈이 쉬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된 건데요. 실제로 일부 응답자들은 연차를 아낄 수 있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주말이나 성수기를 택하겠다고 답해 여행에서 돈보다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여행지 선택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짧은 일정에 맞춰 이동 시간이 짧은 곳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뚜렷해졌는데요. 비행 시간이 3시간 이내인 가까운 해외 지역을 선택한 비율이 약 40% 안팎으로 나타났고 국내 여행을 선호하는 응답도 10명 중 3명 수준으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방식도 구체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절반 가까운 직장인들이 주말 앞뒤로 연차를 붙여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했고 특히 금요일 출발을 선택하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멀리 오래 떠나기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짧게 쉬고 돌아오는 밀도 높은 여행이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행은 더 이상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 번 크게 떠나는 대신 여러 번 나누어 떠나며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길게 떠나야만 여행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짧아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여행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여러분도 이번 주말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전남의 문화예술 이야기, 문화가 소식입니다. 작은 유리 안에 자연을 담아내는 작업, 테라리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흙과 식물을 통해 조용한 쉼의 시간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하승태, 백승훈 작가는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 속에서도 소중한 순간의 가치를 담아냅니다. 자연을 닮은 시선으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 두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테라리움은 작은 공간 안에 자연의 풍경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흙과 식물, 돌과 이끼가 어우러지며 하나의 조용한 장면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에서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테라리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작은 자연을 곁에 두는 방식으로도 이야기됩니다.
이제 정말 완연한 봄이죠. 이렇게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들도 푸릇푸릇하게 피고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음이 정말 설레잖아요. 이런 제 마음을 더 설레게 해주실 분을 만나보고 싶네요. 네, 안녕하세요. 테라코브에서 테라리움하고 비바리움을 만들고 있는 하승태라고 합니다. 백승훈입니다. 하승태 백승훈 작가는 자연이 가진 본래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위적으로 꾸미기보다 자연스럽게 놓였을 때 가장 편안한 장면을 찾습니다. 네, 지금 저 소형 작은 비바리움 만들고 있고요. 지금 레이아웃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바라보는 시간은 작가에게도 조용한 몰입의 순간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인구가 점점 노령화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나이가 들면 그런 것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매일 산책시키고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작가는 어떤 식물이 어떤 자리에 놓일 때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오랫동안 바라보고 천천히 고민합니다. 이 작품은 양서류를 위한 비바리움이에요. 보시면 개구리들이 위에 올라갈 수 있게 넝굴로 표현을 했고요.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자리를 찾아가며 작은 풍경을 완성해 갑니다. 세상이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좀 근본적인 거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서 보면 저 비바리움에 있는 식물이랑 동물의 가장 큰 목적은 그냥 생존이에요. 근데 저는 인간도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그냥 생존에 집중하면서 좀 그런 기본적인 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삶이 좀 단순해지지 않나.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잠시 멈춰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을 나누고 싶다고 말합니다. 조용히 살아가는 작은 생명들이 주는 안정감과 평온함을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작은 유리 속 자연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시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흐르는 시간의 풍경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제 작품을 만들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저만의 세상을 작은 용기에 담는 거거든요. 아, 진짜 내가 작은 세계를 하나 만들었구나 라는 뿌듯함이 있고, 작은 유리 속의 식물이지만 이 안에서는 기다리고 자라나며 꽤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안에 초록이 자라나듯 우리 안에 있는 행복과 희망도 쑥쑥 자라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안녕. 봄은 늘 어느 순간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그 변화를 천천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의 끝에서 전라남도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